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불이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찍부터 무한 스펙 경쟁에 시달립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한편으론 안쓰럽지만 또 한편으론 마냥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더욱 다그치게 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라며 답답해하지요. 부모님들의 시선은 이미 저 높은 곳에만 가 있다 보니 어린 자녀가 신음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깟 공부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경쟁 하나 극복하는 못하는 자식들이 한없이 나약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못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자신들이 받았던 물질적 지원이나 혜택을 요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풍족한 여건에서 왜 나만큼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일찌감치 우리 사회의 냉정하고 혹독한 학벌 사회를 경험하면서 내 자식은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게 만들이라 라며 자식들의 학업에 가정의 모든 걸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70점을 받아오면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야단치게 됩니다. 80점을 받아오면 이 정도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 시큰둥하게 됩니다. 90점을 받아오면 왜 조금만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100점을 받을 텐데 10점은 왜 틀렸냐며 답답해합니다. 100점을 받아와도 환한 미소를 보긴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에도 계속 100점 받아야 한다며 엄숙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의 따뜻한 표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부모들의 훈육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의 무의식에 강박적 불안을 깊이 새겨넣는 과정이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후에 아이들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이런 관계 형성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의식에서 불안지수가 높아지고 자기 부정적 인지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70점을 받아왔더니 우리 부모가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80점을 받아왔는데도 시큰둥합니다. 90점 받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10점 틀린 걸 잡고 야단을 칩니다. 죽을 둥 살 둥 노력해서 100점을 받았는데도 우리 부모는 칭찬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점수고 앞으로도 계속 100점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만 삐끗해서 90점이라도 받는 날에는 또 화난 부모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거죠. 당연히 불안과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아이는 어쨌든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어쩌나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성적을 예로 든 것이지만 이는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훈육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이가 조금만 실수했다면 바로 지적하고 나무라는 식이죠. 흔히 맞벌이 부모님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의 잘못된 생활 태도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맞벌이를 하다 보면 이미 직장에서 지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집안 살림과 육아를 해야 되는데 남은 에너지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결국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아이의 잘못된 부분만 빨리빨리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대로 빨리 따라와 주기만 바라게 되죠.
어리 엄마의 시선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나 봐 라거나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보면 입만 열면 내가 못하는 부분만 지적하고 혼내게 되니까 말이죠. 물론 부모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빨리빨리 지적해줘야 아이가 수정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더욱 잘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훈육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훈육 태도는 부모의 희망사항일 뿐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상당수의 경우에는 부모의 희망사항대로 되는 듯 보입니다. 부모가 야단치면 아이들 중에는 곧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가며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의사나 판검사 등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얻는 데까지도 성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경우에도 그 이면에는 정말 큰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걸 인생의 끝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인 A씨는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면은 막 불안합니다. 자신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상하게 내가 물을 내리면 물소리가 크게 날 것이고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비난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볼일 다 보고 물 내리는데 왜 남들을 신경 쓰고 게다가 뭔가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A씨는 또 바지를 사러 가서 피팅룸에 들어가 새 옷을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입어보려고 할 때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CCTV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옷 갈아입는 장면이 세상에 노출이라도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부터는 그냥 옷을 입어보지 않고 대충 사이즈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그가 행복할까요? 왜 이런 사소한 위험, 보통은 위험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대상들을 A씨는 큰 불안으로 인지하는 걸까요? 바로 어릴 적 엄마로부터의 훈육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엄마는 A씨에게 제대로 칭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인격적 비난에 가까운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비난을 퍼부었던 거죠. 물론 그 덕분에 A씨는 고시 패스까지 하고 변호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박증 때문에 또 다른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강박증이다 또는 이유 없이 몸 어디가 아픕니다. 약을 써도 좀처럼 낫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만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들은 원인과 결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어릴 적 부모에 의해 각인된 불안과 긴장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면 A씨처럼 아주 작은 실패 상황에도 매우 크게 받아들이는 불안한 성격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A씨처럼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학교나 군대, 직장 등에서 오래전 잠복되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나 환자들은 당장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 시점에 그 주변 여건들에서만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폭발물이 있는데 라이터 불을 탁 붙이니까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과연 이미 애초에 만들어진 폭발물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라이터 불이 문제일까요? 물론 둘 다 조건이 맞아 떨어졌으니 폭발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라이터 불을 켜도 폭발물이 없었다면 터지진 않겠죠. 이미 부모의 훈육 태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폭발물을 장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경험한다든지 군대와 같이 조금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놓인다든지 직장에 들어갔더니 조금 까다로운 선배나 상사와 함께 일을 해야 했다든지 했을 때 이게 바로 라이터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엄숙한 표정 이면에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주변과의 비교,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난 등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격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결국은 차가운 개입을 통해서 자녀의 내면에 나는 못났다, 나는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인식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70점을 받아도 80점, 90점을 받아도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가운 표정이었거든요. 이는 곧 나는 늘 모자란 상황에 존재하고 있다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각인시킵니다.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 취업과정 등에서 작은 실패만 경험해도 매우 큰 좌절로 인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에서도 갑자기 석연찮은 이유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학교만 가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다가 결국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죠. 때로는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간다거나 밥을 함께 먹는다거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 지시를 받는다거나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일상의 평범한 것들조차도 이 아이의 무의식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부모가 늘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를 내 부모가 바라봤던 시선 그대로 바라볼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닥친 정말 작은 실패, 어쩌면 실패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조차도 실패하고 위험한 것.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외부 세계와 점점 단절시켜서 자신을 그나마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언둔형 외톨이나 사회공포증 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인기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처럼 외형적으로는 번듯한 삶을 살며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있지만 남들은 겪지 않는 혼자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됩니다. A씨 역시도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업무 경쟁과 비교당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면서 과거 어머니로부터 비교당하던 마음의 상처가 크게 활성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잘할 수 없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도 계속 더 힘든 상황은 내게 계속 전개될 것이야 라는 무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세상을 보는 일종의 색안경이 과거 상처로 인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들의 내면을 관찰하면 자신들의 부모가 어려서 주입한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처럼 고스란히 지금 자신의 현실과 작은 실패들을 향해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학업이나 취업 과정에서 아예 대인관계나 학교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집안에만 딱 머물러서 인터넷이나 게임 등 가상세계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든 취업이든 수십 번 좌절 끝에 합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번의 실패만으로 혹은 단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나는 안 돼라며 서둘러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내 부모가 그랬듯이 처음부터 번듯하고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학교나 직장만을 자신의 선택 범위에 두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잠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금방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보란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결론 내어버립니다. 결국 세상은 자신들이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금방 철수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이들은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하게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이 매우 심각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집안에만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노출이 되지 않아 그 심각성을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그제야 자녀를 독촉하고 애써 세상 밖으로 밀어내보려고 하지만 자녀는 강력히 저항합니다. 이런 저항 과정의 하나가 바로 신체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원인을 못 찾는 다양한 정신 신체 질환들이죠. 이들은 이런 병과 불안, 우울 등을 마치 자신과 오랫동안 한 몸이었던 것처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저 험하디 험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떠밀어 넣지 않을 유일한 방어책이자 저항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기력하다며 역정을 내기도 하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물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은 전달하되 기대치는 전하지 말라라는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잘했구나. 이번엔 조금 부족하지만 다음번에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현재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우리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심리적 태도가 쌓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난관과 실패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 하고 또 도전하고 하겠죠. 하지만 왜 80점이냐? 90점은 돼야지. 왜 90점이냐? 10점은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기대치만 계속 제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못 채운 부족함을 부정적 인식 태도로 그대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미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에는 치료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예방이겠죠. 그리고 그 열쇠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